오늘 제가 맡게 된 강의는요, 트렌드 코리아 2022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일반인 대상으로 트렌드를 읽고 트렌드 읽고 잘 사는 법이라는 그 강의를 했던 내용을 오늘 좀 간추려서 원래 1시간짜리 강의인데 30분에 한번 축약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제목은 당신의 내러티브는 무엇입니까?입니다. 나중에 이 내러티브에 대한 내용 마지막에 결론 때 말씀을 잘 드리겠고요. 일단 요번에 트렌드 코리아 2022의 그 슬로건은 타이거 오아 캐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내년이 호랑이의 해라는 뜻이겠죠? 고양이의 해라는 뜻은 아니겠죠, 설마. 호랑이의 해라는 뜻일 텐데, 이게 이제 그 내년이 바로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의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전의 시작인데 이게 정말 잘 됐을 경우엔 호랑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잘 안 됐을 때는 그냥 고양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를 죽이지 못한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박성사님께서 아까 그 오징어 게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에이스텝하고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서도 느끼겠지만 맨 마지막에 살아남은 그 456번 그분이 결국 살아남았죠. 우리를 죽이지 못한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19가 우리를 결국 다 죽이지 못했다면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한 그런 인류로서 다시 더 강해지게 되겠죠. 10가지 키워드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키워드를 먼저 읊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나노사회. 두 번째는 머니러시. 세 번째는 루티니. 네 번째는 헬시 플레저. 많이 들어본 단어죠. 러스티 라이프. 조금 생소할 수 있고요.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다른 것 같고요. 득템력, 엑스틴, 이즈 100입니다. 원래 정확한 이름은요. 그 다음에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이 10가지 단어를 키워드로 잡았어요. 근데 요번 이 트렌드 코리아 이 책에는요, 이 10개의 단어도 단어지만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10개 단어 위주로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노사회입니다. 여러분 나노라는 뜻 아시죠? 나노미터. 우리 스카이, 공기청정기 스카이에서 마이크로미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0.0024 마이크로미터를 다 잡아낸다. 바로 0.0024가 2.4 나노미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노는 10의 9승분의 1이에요. 마이크로미터는 10의 6승분의 1, 밀리미터는 10의 3승분의 1, 센티미터는 10의 2승분의 1, 뭐 이런 겁니다. 갑자기 수학이 나와서 머리가 아프실 텐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되게 그 세밀한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바로 0.0024라고 나오는 그 사이즈가 왜 그 사이즈가 됐을까? 바로 바이러스가 약 2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거든요. 100 나노미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미터라는 사이즈는 이 바이러스보다도 작은 사이즈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 작게 쪼개져 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트렌드가 나오게 되고 그 트렌드의 근인 때문에 뒤에 나오는 머니러시다, 러스티 라이프다, 루틴이다 이런 단어들이 거기서도 또 이어져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그런 얘기 나와요. 액체 사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급진적으로 변해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정부도 매번 바뀌죠. 몇 년마다 계속 바뀌죠. 그 다음에 뭐 기관들도 계속 바뀌죠. 심지어 뭐 이데올로기라든지 무슨 뭐 금리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모든 게 그때그때 휙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변해버리는 세상을 바로 액체 사회라 그래요. 그런 사회에 빨리 변하는 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모양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액체라는 게 모양이 다 변하잖아요. 어디에 담든지 그 액체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액체 인간이 돼야 된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빨리 그 형태에 변화되는 그런 인간. 그러다 보니 이 빠른 흐름에
빨리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이 코로나 블루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의 우울증이 빨리 그 적응을 못해서 바로 나노 사회에 빨리 적응 못하시는 분들은 나노 사회 블루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공감력입니다. 공감력. 나만이 맞다. 기존의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일단 받아들이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감력. 예, 그것이 여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옆에 있는 사진이 바로 사이로라는 겁니다. 사이로는요, 위에 곡물이 들어있으면 이게 뱅뱅뱅 돌면서 아래 깔때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생각에 맴돌다가 결국은 가장 좁은 생각으로 모여지게 돼서 적응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머니러시입니다. 머니러시. 많이 비슷한 단어 들어보신 게 있으실 거예요. 바로 요거. 골드러시. 예. 서부 영화 보시면, 미국의 서부 영화 보시면 금을 찾아서 서부로 막 그냥 유럽에서 막 배 타고 넘어오고 막 그냥 그러면서 서부로 계속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로 그게 골드러시거든요. 금을 찾아서 떠나는. 이제 그 시대가 머니러시의 시대로 왔다는 겁니다. 왜 머니러시의 시대로 오게 되느냐. 이건 경제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이 좀 느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돈을 찍어내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옛날처럼 금 양에 맞춰서 돈의 양을 관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나게 돈을 전 세계적으로 찍어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지금의 1억이 앞으로 5년 후에 1억이 아닐 겁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돈의 가치가.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돈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월급 하나만 받는 직장 하나만 갖고는 뭔가 불안하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파이프라인. 예,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는 수입원을 다각화하려는 데 초점을 갖고 있어요. 즉, 회사를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켜고 거기서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서 자기의 제품을 또 파는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그 쿠팡 이츠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식당에 가서 배달을 하나씩 더 해서 부가수입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돈을 투자를 해서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투자를 해서 또 수입원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안 된다. 여러 파이프라인을 가져야 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이제는 느끼고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사업이 지금 그래서 가장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작년에 그 키워드 중에서 자본주의 퀴즈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퀴즈. 이 자본주의 퀴즈하고 머니러시를 약간 비교해 보면은요, 자본주의 퀴즈는 지금의 10대, 20대, 그 MZ 시대에 초점을 둔 키워드였어요. 근데 지금 머니러시라는 키워드는 전 세대를 다 아우르는 그런 키워드가 됐고요. 자본주의는 소비에 초점을 뒀다면, 올해 이 키워드는 수입을 다각화하는, 수입에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고, 자본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로 얘기했다면, 지금 자본주의를 적극 활용하는, 활용할 시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을 충동적으로, 걱정은 계획적으로 한다는 슬로건이었다면, 지금은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크게 그리고 다양하게 할수록 좋다라는 움직임입니다. 바로 소소한 재테크, 그 다음에 플렉스라고 이제 좀 자랑하는 거, 그런 거였던 부분이 이제는 엔잡러, 엔잡러, 레버리지 활동 투자,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과 연관되는 그 단어가 이제는 맨 앞에 대서특필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지금 이 글자를 보시면은요, 앙터프리너십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 영어식으로 읽으면 엔터프리너십 뭐 이렇게 될 텐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문성을 확고히 하면서 그를 기반으로 역량의 적용 가능성을 넓혀가는 경력의 확장, 다시 말해 개인의 피보팅이 절실하다. 피보팅 아시죠? 농구하면서 방향을 살짝 바꾸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이 많아야 돼요. 직장이 만약에 잘리면 아메이를 더 열심히 하고, 아메이가 혹시나 수입이 아직 좀 부족하면 또 뭘 더 일단은
그 어떤 다른 또 일을 갖고 수입을 또 만들어내고 생활비를 만들어내면서 아메리카에서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피보팅을 계속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 즉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앙터프리너십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사업가 마인드. 예, 우리 책에 있던 그 내용들이 모두 이제는 아예 트렌드의 아예 단어로 이제는 딱딱 기입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다음에 세 번째로 득템력입니다. 득템력이라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많이 들어봤죠. 게임 용어입니다, 실은. 게임에서 아이템을 취득하는 그 능력을 득템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값비싸거나 혹은 구하기 어려운 제품,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얻어내는 그 부분을 득템력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 그게 중요한가? 그게 뭐 흐름까지 되나? 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만 지금의 흐름은 그 남들과 비교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을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걸 내가 갖고 있다는 거로 비교를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거죠. 옛날의 귀족들은 이렇게 옷을 다르게 입어서 차이를 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최근에 또 트렌드는 이게 요트 뒤에 서 있죠. 요트 뒤에 서 있는 이분이 입고 있는 이 옷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런 명품 옷들. 예. 우리가 입는 10,000원, 20,000원짜리 면티가 아니라 이분이 입는 것들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면티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 그러므로 해서 나는 당신들과 급이 틀려. 뭐 이런 거를 약간 이렇게 구분 짓는. 예. 그런 용도를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삶의 기본 본능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구별짓기라는 본능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어떤 무조건 돈 갖고 이게 저거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가 먼저 빨리 얻기 어려운 걸 얻느냐.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나타났었죠. 바로 백신이요, 백신. 백신도 여러분 50대 맞을 때 쉽게 못 맞았잖아요. 그 서버가 다운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거를 순식간에 해서 백신을 맞으셨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득템력이고 그 득템력이 결국은 사람을 구별짓기 하는 본능을 건드려서 지금은 그 흐름이 득템력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러스틱 라이프입니다. 러스틱 라이프 영어 잘하시는 분들 여기 사장님들 많으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러스틱이 뭐 시골틱한 뭐 시골스러운 뭐 이런 내용이죠. 예. 근데 이 러스틱 라이프가 이젠 촌스럽다는 그런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탈서울, 탈수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이 영어 부분 있죠. Escaping the Concrete Jungle이잖아요. 콘크리트 정글. 예. 지금 가을 단풍 멋있잖아요. 그런데 딱 그 건물을 바라보면 전부 다 콘크리트 덩어리잖아요. 아파트들.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바로 그 콘크리트를 피해 도망가겠다라는 개념이 바로 러스틱 라이프입니다. 그러면 러스틱 라이프는 그럼 예전에 귀농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다르죠. 왜 다르냐면요. 귀농은 우리가 원래부터 농촌에 살던 사람이라면 귀농이 맞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농촌에 살던 사람이 아니죠, 대부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귀농이 아니라 이농입니다, 이농. 이농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4,500만 원짜리 폐가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글로 이사 갔다. 아빠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그런 또 사진도 있고요. 오른쪽 위에 저게 바로 뭐죠? 그 유명한 농막이죠. 양평에 우리 아직도 농막 있잖아요. 농막. 예. 농막이 그 농사 도구들을 넣어놓는 그런 이렇게 천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그마한 그런 건축물인데 그게 이제는 농촌 한 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 자체가 바로 러스틱 라이프인데 다이 차이점은 뭐냐면요. 완전히 가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 즉 지금 우리 사장님이 계시는 강 사장님이 계시는 양평 같은 지역이 지금 가장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러스틱 라이프에 딱 맞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주중에는 서울에 도시에 주말에는 시골 풍경에 이게 지내는 세컨 하우스 개념도 러스틱 라이프의 하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부동산 투자로 한번 농막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헬시 플레저입니다. 우리와 아주 관련이 있죠. 뉴트릴라이트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는 건강해지려는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을 바로 헬시 플레저라고 합니다. 사실 건강해지려면 힘들죠. 힘든 운동을 해야 되고요. 또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요. 참 괴롭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즐겁게 해나가는 그런 트렌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인데 살이 안 찌는 아이스크림, 저지방 아이스크림, 브라운인데 거기에 프로틴이 들어있는 브라우니. 우리 제품에 뉴트리아한테 엄청나게 많죠. 아예 밀가루가 안 들어있어요. 쿠키인데. 예, 프로틴만으로 구워낸 쿠키가 있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의 그런 맛있게 먹으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즐기는 그런 흐름.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젠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트렌드가 된 거죠. 왜요? 코로나 때문에요. 바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백신 열심히 맞잖아요. 백신 맞으면 코로나 안 걸리나요? 잘 아시죠? 지금 몇천 명이 지금 다 돌파 감염이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백신 맞았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무슨 얘기죠? 결국에 건강해지려면 우리 면역이 있어야 면역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코로나 이후에 또 그 다음 또 바이러스가 또 준비돼 있겠죠. 예, 10년마다 한 번 올 게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올 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는 내 스스로의 면역을 키워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건강관리야말로 자기관리의 종착역이다. 예, 다른 것보다도 모두 우선순위를 건강관리에 제일 위에 두는 그게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개념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안 아프면 건강한 걸 알았어요. 몸과 마음에 아픈 곳이 없으면 건강한 걸 알았어요. 근데 요즘의 건강 트렌드는 그게 아닙니다. 건강의 개념 자체가 뭐냐면 지금 스스로 나의 삶과 나의 몸 상태에 만족하느냐. 예, 저는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만으로 이제 50이 이제 곧 됩니다. 아직 만으로 50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으로 계속 버티는데 어쨌거나 저는 더 이상 나이 먹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으로. 더 이상 머리가 빠지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제 피부 관리,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일상에서 제일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왜요? 내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서요. 지금 제 몸 상태는 제 대학교 수준의 몸 상태로 돌려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물론 욕심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제가 만족하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쉬기 전에, 머리가 하얗게 되기 전에, 빠지기 전에 관리하시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 L사가 그래서 나온 거죠. 예, 그 마케팅이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요. 그 다음에 6번째 엑스틴 이즈백입니다. 요 제 뒤에 보이는 여기 누구죠? 서태지와 아이들이요. 서태지와 아이들과 같이 춤을 췄다 하시는 분들은 엑스틴입니다. X세대. 네, 알고 보니까 제가 X세대였더라고요.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유재석이 있어요. 유재석. 예, 유재석 저랑 동갑이거든요. 예, 제가 X세대였는데 이 X세대가 지금 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냐면 X세대 위가 바로 베이비붐 세대고요. 그 아래가 MZ세대입니다. 자식들이. 근데 그 베이비붐 세대 분들은 그 경제력이 되게 강했죠. 돈을 좀 많이 버셨어요. 그리고 X틴 세대는 거기에 그래도 같이 따라가면서 경제력이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가 비슷한 경제 수준을 그래도 이끌어 갔어요. 허나 내 자식 세대는 경제 수준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XT는 위로 부모님 모셔야 되고요. 아직 안 돌아가셔서 아래로 자식들 챙겨야 되는 그런 끼어있는 세대이면서도 경제력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유행은 MZ세대가 만들지만 실제 소비는 X세대가 하는 세대가 지금 딱 된 겁니다. 그래서 X세대를 잡지 않으면 지금 경제는 그 X세대에 달려있다. 모든 돈은 X세대에서 흘러나온다. 이런 타겟으로 지금 모든 그 경제적인 흐름이 맨 처음에 MZ로 갔다가 다시 X세대 쪽으로 흘러오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을 간파하신다면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마케팅 하실 때 예, 신경을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기성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저 나이대고요. X세대가 바로 그 65년도에서 79년도생 정도고요. 그 밑에 Y세대와 Z세대가 있는데 Y세대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기 때문에 M, 그 다음에 Z세대, MZ세대라고 합니다. 그 아래 또 새로 태어나는 12세 이하는 누굴까요? 바로 알파 세대입니다. Z로 끝났으니까. Z로 끝나서 다시 A가 왔는데 A를 이제 알파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 베타가 되겠죠.
예, 그다음 감마가 될 거고요. 예, 그 세대의 특징은 틱톡 세대입니다. 틱톡 세대. 틱톡 아시죠? 예. 자, 그다음 7번째입니다. 바른 생활 루틴입니다. 이것도 아주 반갑죠. 저희가 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바른 생활을 지키고 있잖아요. 예,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건강 제품 챙겨 드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책 읽으시고 운동하시고 성공자의 오디오 들으시고 사람들 계속 만나시면서 넓혀 나가시고 소비자 관리들 하시고 이런 바람직한 행동을 그냥 습관을 넘어선 루틴. 예, 습관과 루틴의 차이는요. 습관은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다 있죠. 근데 루틴은요. 내가 노력을 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낸 습관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습관을 얘기하고 긍정적인 습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예로 들은 거는 3분 양치하기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양치할 때 어플을 켜서 그 3분 딱 끝나는 노래가 끝나고 나서 입을 헹군다라는 거죠. 이런 사소한 거 하나라도 바람직한 것을 지켜서 그걸 루틴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흐름이 지금 아주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해시태그 이게 검색되는 해시태그를 보면 예전에는 습관이 많았지만 이제는 루틴이란 단어가 거의 8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고요. 제가 좀 이 예를 급해서 우리 그룹 거를 못하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제 공개 채팅방에 지금 올려져 있는 거를 예를 좀 들게요. 제 방에는 제가 모집하고 있는 공개 채팅방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개 채팅방에는 이런 바로 루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매일같이 사진을 올립니다. 인증 사진을 올립니다. 여기 보시면 새벽 4시 반에 매일 일어나신 분이 이렇게 아침에 새벽 인증샷을 올려요. 그 위에 분은 매일 만보 걸으신 거를 인증샷을 올리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분이 지금 70대 되시는 분이신데 매일 플라워풀을 300개 이상을 하세요. 그리고 조깅을 하시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책을 매일 읽은 이 내용을 매일같이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은 내용들, 이런 책에 읽은 내용들을 매일 올리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매일같이 시를 써서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일 일시. 예,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저는 이렇게 운동을 매일같이 해서 지금 12월 18날에 프로필을 찍어야 됩니다. 아주 급합니다, 마음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만약에 이렇게 못 올리신 분들은 글씨로라도 이렇게 올리시고 이게 보시면 이게 소비자 관리하신 사업자, 이게 타 네트워크긴 한데 이렇게 소비자 관리하신 내용을 이렇게 늘 써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가 루틴을 지켜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런 흐름이 우리도 지금 A7070 하고 있고 25센트 라이드 계속 올리시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런 흐름이 바로 바른 생활 루틴의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는 이미 그거를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었죠. 이미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즉 트렌드를 앞서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 묻기. 자기 묻기라는 내용이고요. 그 자기 묻기의 방법은 첫 번째 동기부여. 동기부여 아닙니다. 돈, 머니. 일단 비싼 돈을 확 지릅니다. 그래서 그게 비싸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25센트 라이드나 이 엘사 같은 경우 싸지 않죠, 솔직히 이거. 싸지 않잖아요. 예, 150여만 원이 넘는 제품을 샀으면 아까워서라도 매일 타야죠. 매일 해야죠. 예, 그럼 내 머리가 좋아지고 내 몸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기 묻기고요. 그다음에 환급형 과정. 우리가 하고 있는 25센트 우리 감사일기 쓰는 거 있죠. 그걸 매일 하면 우리 10,000원 돌려받잖아요. 예, 이런 개념이 바로 환급형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명이 뭉쳐서 카카오톡에다 올리시는 인증샷을 올리시는 이 부분이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올리시는 이런 부분이 친구 맺기 방식입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3가지의 자기 묻기 방법입니다. 8번째로 실제감 테크. 느낌이 오시죠? 바로 메타버스 이런 거 포함해서 모든 실제감을 앞서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 머리 위에 돌고 있는 이 동영상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거 많이 보셨죠? 예, TV 광고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여자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다들 아시는구나. 예, 저만 몰랐구나. 이분이 사이버 인간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 정도로 실제감이 지금 뛰어나요. 근데 왜 실제감이 뛰어나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사이버 인간이 이렇게 인스타에서 인플루언서 활동까지 해요. 예. 바로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감력. 이제는 실제감이
무조건 이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보시면 여자는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예, 그냥 매력적이죠. 평범하죠. 근데 매력적이에요. 예. 이게 더 실제감이고 공감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공감력, 내 감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력의 시대, 그게 바로 실제감 테크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다. 그 다음에 9번째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는 아시죠? 라이브 커머스는 그 TV 그 판매가 핸드폰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개인들이 그 실시간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댓글을 호응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예,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라이크 커머스예요. 라이크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가 아니고 라이크 커머스입니다. 라이크 커머스라는 뜻은 좋아요를 누르는 바로 그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팔로우들을 중심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세 가지인데 C2C, D2C, H2H, 휴먼 투 휴먼, 그다음에 회사가 직접적으로 하는 D2C, 그다음에 회사 대 회사로 이어지는 C2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경제적인 용어라서 좀 스킵을 하고요. 예, 일단 라이크 누르는 우리가 SNS상에 라이크를 누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은 훌륭한 경제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내러티브 자산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 머리 위에 오바마 대통령 계시죠? 그 옆에 머스크, 예, 테슬라 사장이죠. 이분들이 왜 여기에 있느냐? 예, 바로 내러티브 아시죠? 내러티브. 예,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거 책 읽고 알았어요.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서사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사. 그럼 서사와 스토리의 차이는 뭘까요? 서사와 스토리의 차이. 좀 애매한데요. 예, 그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래프가 뭘까요? 엄청난 우상향 그래프죠. 근데 꾸준한 우상향이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아주 급진적으로 올라간 그래프입니다. 바로 이게 예, 테슬라의 주식 그래프예요. 근데 그 2012년도만 해도 요 근처만 해도 뭐 그냥 종이 조각이었죠. 별로 아무도 안 알아주는 예, 그런 주식이었다가 뭐 좀 꾸불꾸불합니다. 근데 이때 이 친구가 아니죠. 예, 그 앨런 머스크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꿈은 그 우주 여행을 민간인을 자유롭게 하는 그게 꿈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거의 안 믿었죠. 예, 그러는데 저기 꿈틀하고 튀는 게 뭐예요? 바로 민간 로켓 발사를 성공했죠. 예. 그때 한번 꿈틀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판매를 실제로 실행을 시켰죠. 그러면서 주식이 마구 뛰어 올라갑니다. 이게 단순히 그 앞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나의 꿈은 달나라에 여행 가고 우주 여행을 민간인이 하는 그런 걸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서사가 없었다라면 이렇게 튀어 올라가지 않죠. 정말 우주 여행 되게 되나 보다 하고서는 사람들이 지금 옆에 밑에 보시면 기업 가치의 1160배가 올랐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의 한 몇 배, 몇십 배 오르는 게 일반 우량주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몇천 배가 올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만드는 게 바로 서사력의 힘입니다. 아, 뭔가 이 사람은 정말 될 것 같고 이야기가 되고 공감이 되고 이런 내용들. 또 이런 것도 있죠. 만류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이상하죠. 그래서 감이 안 오는데 뉴턴이 누워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만류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뭔가 와닿죠. 아, 그렇구나. 그게 하는구나. 그게 바로 그런 게 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분이 이 책에서 마지막 던지는 제가 발견한 가장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가슴에 담아둬야 돼. 남들이 그려놓은 정해진 틀에만 얽매여서 새로운 서사를 창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죠? 바로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대학 가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결혼해야 돼. 애 낳아야 돼.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 이랬던 바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서사, 그런 삶을 틀에서 살아가는 삶으로는 절대 새로운 서사를 창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틀을 깨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던지는 이 메시지가 이겁니다. 2022년에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사장님이 계시다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무엇을 물어봐야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내러티브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의 서사를 써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여기 최명신 사장님 비롯해서 많은 성공하신 사장님들 우리 스피치 들으면 왜 우리가 감동을 하죠? 그게 바로 그분들의 서사거든요. 내러티브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아직 성공은 못 하셨지만 성공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러티브의 힘으로 우리가 써가고 있는 내러티브의 힘으로 우리는 성공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가도 올라갈 겁니다.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의 내러티브를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저의 내러티브는 이겁니다. 나 이영권은 나 자신을 찾고 나의 해냄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려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저는 제 강의를 할 때 항상 이 내용을 밝히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오시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 서사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게 만들죠. 예,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실제로 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당연히 아메이의 정신이 있고 아메이의 제품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이 서사를 이어가서 저는 이 사업을 해나가고 성공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리할게요. 10가지 나노 사업의 머니러시, 루티니, 해시 프레저, 러스틱 라이프,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득템력, 엑스틴, 내러티브 자본. 이 10가지가 내년도의 트렌드 키워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들으시고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공감력. 이제는 정말 아까 그 액체 인간이 돼야 되겠구나. 모든 거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력. 빨리 거기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되겠구나. 예, 적응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력. 예. 이제는 창조 경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아메이 사업을요 메타버스에서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제페토에 가서 우리 후원하고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곧 눈앞에 닥친 현실이거든요. 그걸 따라가려면 공감력이 있어야 되고 변화력이 있어야 되고 창조력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트렌드 코리아 2022 제가 핵심을 찍어 말씀을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이 공감력, 변화력, 창조력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한번 답변하시면서 여러분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